네, 사전 투표일로는 금요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김동연 후보도 오늘 또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5시 반에 전격적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일단 만났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정치 교체, 통합 정부 구성에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일단 오늘의 이 두 후보 간의 만남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이 정치를 교체하자. 그동안의 여의도 문법, 구태 정치 제발 벗어나자.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한 10년 전에 이른바 새정치를 들고 나왔었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은 정치를 바꿔드리겠다.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저거 선언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들의 재탕이다. 또는 선거용이다. 뭐 등등등 말이 많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액션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말해왔는데 그 첫 번째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은 맺어졌다고는 봅니다. 김동연 후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꼭 선거용만은 아니구나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는 될 것 같고 정책 연대와 통합 정부를 위해서 재정파가 특별히 전혀 섞일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가치를 공유하고 비슷한 점을 최대한 집중해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묘하게도 이재명, 김동연 이 두 후보는 가장 먼저 단독이긴 하지만 정책 토론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반 전쯤 됐나요? 네. 워낙 두 사람 지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뭐 단일화 이런 걸로 연결짓지는 않았고 당시에 국힘 사태가 또 심각해서 뉴스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김동연 후보가 잘 소개는 못 돼 왔으나 안철수의 새정치에 버금가는 또는 그거보다 더 진정성 있거나 뚝심 있게 자신만의 정치 아젠다를 가지고 왔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사퇴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뜻이 같으면 통합 정부를 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거니까 이게 뭐 나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당신은 여기서 옷 벗고 주저앉아 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단일화까지는 아니군요. 네, 아직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꼭 공학적으로만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이후에 심상정, 안철수 등등 재정파 세력에게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과 성원 여부겠죠. 네.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김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 이재명 후보 측 다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연결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김동연 후보가 언급한 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제의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만났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거 캠페인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세대포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대 여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30이 해서 4050을 묻고 6070과 합세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주요 기반인 4050을 우리가 포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진영 연합론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파가 연합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이른바 반문의 에너지로 커왔다면 우리는 반윤석열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까지 추세상 가장 앞서 나갔던 후보 같은 건 지표상 분명해 보이니까 우리가 진영으로 압박해서 승리를 하자는 게 그러면서 또 정치 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럼 우린 정치 교체로 맞불을 놓는 지금 그런 선거 전략의 저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합류를 한 것은 이제 김동연 후보가 사실 선거 캠페인을 보여주면서 우리 소장님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지율보다도 뚜렷한 김동연의 아이덴티티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구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내건 통합정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륜, 그다음에 행정적 경험 이런 거를 녹여서 나중에 연대를 할 수 있다면 본인은 나중에 정치적인 약간의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들 좀 확보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 D-10을 나눈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같이 이제 저렇게 공동정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낸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막판 선거 전략으로 꺼내들은 이른바 진영연합론 혹은 어떤 정치 정치 교체론 그것이 과연 지금 50%를 상회하고 있는 정권 교체에 맞불 성격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중도층에게 먹혀 들어가고 이것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스윙할 수 있는 전략적인 캠페인 전환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개혁과 뭐 통합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번 이렇게 빠르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계기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서 내가 그 민주당 좀 사정을 좀 아는데 당론으로 정하는지 확인해 볼게 그게 키다라는 네. 말을 했고 주말에 정말 의원총회 열었고 당론으로 체크했고 그랬죠. 거기에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에 선거 열흘 전에 이렇게 정치 개혁하는 게 쇼지 말이 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때 TV 토론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했고 정말 일요일 저녁 때 의총으로 의결했어요. 예. 이게 다들 들어본 말이고 기존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합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응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번 김동연 후보도 합류하고 하는 통합정부 이것을 매개로 해서 네. 윤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는 거의 끝났다고 보이는 게 현실적이라면 요번에 이걸 매개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정치적 제휴 또는 더 나아가서 단일화 또는 뭐 차기 정부의 공동 운영 통합 정부에 참여한다. 글쎄요. 여기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세워진다면 단순한 문재인 정부 계승 플러스 알파를 여러 각도에서 좀 자유롭고 폭넓게 모색할 수 있는 여지의 첫 발자국은 확보를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든 작든 뭔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때 주도권을 쥘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합의 통합정부의 그 뭐 정책연대 이런 것들의 기본 반찬거리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국민적 합의 내지는 정치권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 끝에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룬 것들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일부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짧게는 예. 이번 대선 분위기에서 이제 여드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모레부터 사전투표인데 분위기상으로 절대 손해보거나 나쁠 게 없죠. 그런 점에서라도 이걸 뭐 선거 책략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다만 이게 몇 %포인트의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겠지만 네. 분위기상으로는 절대 나쁠 게 없고 기존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중립지대에 있거나 유보하고 있는 분들에게 모종의 정치적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김동연 후보가 처음 그 대선판에 들어왔을 때 정치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계속 정치 개혁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회 종교계 원로 윤여준 전 장관 또 법륜스님 같은 경우도 정치 개혁 꼭 해야 된다.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궁금한 점이 그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오늘의 김동연 후보의 결정 그리고 사회 원로들의 제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다른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건 조금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이 사회 원로들이 한 것은 사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이제 양강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극심한 분열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지지율도 거의 초격차로 네. 붙었고 그러면 이제 대선 결과가 지금 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단일화 이런 큰 변수가 없는 한 마지막 격적 단일화 이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지지율의 추세대로 가서 득표율도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예. 정말 승복하기 어려운 양 진영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180석의 거여정당입니다. 그런데 다시 의회 권력에다가 다시 행정 권력,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버리면은 그야말로 무한 독주가 예상되죠. 네. 경험 많은 원로들이 충분히 우려했을 상황이고, 자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여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책이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약했던 모든 것들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 그건 누가 봐도 아주 명약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음 총선 전까지. 그럼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던 거, 법으로 해야 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발목이 잡히는 거죠. 심지어 잘못하면은 뭐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 못할 수가 있어요. 국회 동의를 얻는 인사권에 대해서.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번 토론회에서라도 합의를 해준다면은 누가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원로들의 우려와 그런 소망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25일 사회 토론에서 이제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낼 수 있는 메시지를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는 거지. 뭐 여기 일부의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와 조금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고 안철수 후보와 연동짓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건 과한 상상력이라고 보는데 다만 2월 27일이 소장님 잘 지적하셨지만 한국 대선 후보 대선에서는 역사적인 날이 기록됐고 지난 일요일이죠. 사실 그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좀 말하자면 야권 통합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럴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랬으면 민주당의 저 정치개혁안 의총은 사실 거의 묻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단일화가 결렬되었다고 그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실행력이라든가 사실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부모랑 맞을 수도 안 하면 부모랑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분권과 협치에 대한 윤석열표 정치개혁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 예. 마지막 대선에 남은 일주일은 네거티브보다는 내가 보여줘야 할 미래의 담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마지막 사회 분야지만 사회는 뭐 전 분야를 다 망라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표 정치개혁 이른바 분권과 협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토론은 일단 내일 이제 네. 공통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예. 모처럼 이렇게 조금 거리는 떨어져 앉아 있지만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전향적이고 생산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예. 좋습니다. 어. 이 진영을 떠나서 예. 이건 가야 할 길인 것은 맞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어느 아무개 정부 이름으로 하느냐에 매몰된다면 정말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는 그냥 선거용 슬로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가 바뀔 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권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심을 표명해온 것도 맞고요. 다만 현실 정치권에서 그걸 제대로 수용을 못했던 것인데 이제 그 모멘텀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개 정부 이름을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이번에 아젠다를 놓고는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대선이 약간 회고적 투표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정권 교체 지수가 50%가 훨씬 넘는 상회한다는 것은 회고적 투표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주일은 우리 국민의 5년에 3년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담론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가장 이루어지는 분야가 정치부터 이루어져야 정치가 뭐 개혁이 돼야 그다음에 사회 모든 각 분야들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내일의 그 토론은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소망들이 좀 시민사회 원로들로부터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두 분은 이렇게 조금 가까운 듯한 그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셨는데 후보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이 더 막판이 갈수록 거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인상이 쓰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 먼저 보면 통합정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 남았는데 이게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뭐 그대로 전하면 썩은 민주당이 무슨 국민 통합이냐? 예. 내가 당선되는 게 정치 교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서울 신촌에선가 뭐 네. 연설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는 계속 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뭐 막판이라서 자신감을 뭐 지지자한테 표출하는 당연한 그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뭐 익숙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 후보나 후보 진영 그리고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의 입장이라면 꼭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예. 다만 언사의 수위가 높아지는 걸로 봐서 아 정말 투표 날이 이제 정말 코앞이구나. 그러니까 예. 그 강도가 세지는 건데 그 지금 김동연 후보와의 이제 작은 저는 아까 첫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진정성을 획득할지 안 할지는 상대당 후보나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시민들 몫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정말 윤석열 후보 말 맞다나 열을 남겨두고 꽁지에 불 붙었으니까 급해서 내놓은 상품이었구나인지 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정말로 했구나.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국민들에게 통합을 호소하기 위해서 새 정치를 호소하기 위해서 정치 교체를 약속하기 위해서 열흘 전쯤에 말을 한 거였구나로 될지는 앞으로 제 탓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가 크던 작던 작은 공약이건 큰 건 뭐 탈모든 뭐 기본소득이든 똑같이 아니 오히려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얘기를 했고 예. 이건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의지의 문제지만 제 정파를 두루 꿰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거 하나 가지고 선거 결판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심이 최종적으로 쏠릴 때 저는 이 오늘의 이거 불과 열흘밖에 안 됐다고 윤 후보는 계속 꾸지람하고 있죠. 진정성 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열흘 놔두고 그러느냐? 예, 그 말도 끄덕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달려있기로 이재명 후보와 여당 측에서 이것을 어떤 무게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선거 결과, 길게는 정치 교체, 새 정치 개혁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신촌에서 유세했습니다. 여기서 관심 가졌던 그 한 장면이 유승민, 홍준표, 네. 원희룡 이런 그 경선에 경쟁했던 그런 그 경쟁자들이 한 자리에 이제 유세할 때 처음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을 이제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떨어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거 개시일 전에 합류해서 같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에.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지지 선언했지만 이제 물론 대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고, 근데 특히나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지지도가 높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원희룡 후보, 이분들이 하나가 돼서 모였다는 거. 특히나 이제 전국 정당 선거에서 서울을 이기지 않고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예. 서울이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인천에서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간다는 것도 붙었다는 것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이제까지 추세였다면은 그걸 이래서 여기서 마무리 이제 지어보자라는 이제 그래서 원팀으로 출격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갈수록 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언의 강도라든가 이제 지지층의 결속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세 분의 이제 그 주요 후보들이 낙선 후보지만 모여서 원팀으로 해서 서울에서 유세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세 분이 같이 이제 남은 일주일간은 같이 또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중도층에게 남은 이제 비록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중도층이지만 중도층에게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본 투표층을 또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상품 가치가 높은 이 세 분의 합동 유세는 상당 부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하도 그 박빙이라서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는 뭐 어느 모든 걸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단일화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게 과연 끝난 거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전날까지 3월 8일까지 열려있다 말은 하는데 분위기상으로는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표현들 하시더군요. 단일화 불씨도 꺼졌습니까? 이렇게 불씨. 네. 그거를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예. 윤, 안 두 후보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자, 그동안 좀 오해도 있었고 한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뭘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가능성으로만 따지면야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두 정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너무나 가파르게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었다. 네. 그리고 혼담이 깨지거나 누가 헤어질 때도 해서는 될 얘기 있고 묻어둬야 할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게 미주알 고주알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서로 민망하고 모욕적으로 느끼는 점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유권자분들은 도대체 단일화라는 게 뭔데 왜 선거 때마다 이게 꼭 되풀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피곤해야 하고 더뎌야 하고 말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뭐 아름다운 단일화는 그냥 국어사전에만 나오는 말처럼 사실 아름답기 힘들겠죠. 왜?
승패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미사 여구의 단일화 합의문을 맨 첫 줄에 동원한 미사 여구처럼 그 반의 반만큼만 해더라도 아름다울 수야 있겠죠. 근데 사실 여지껏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 앞으로 선거 투표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 단일화가 죄송합니다. 이안 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안윤 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저는 단일화의 득표면에서의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표가 3분 될 거니까 A하고 합친다면 B, C 그다음에 원래 안철수가 좋아서 팬덤으로 갖고 있는 그 지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처음 했을 때의 시기적인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는 단일화의 심정적 효과도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다자 대결로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러면 이준석 그 대표도 단일화 안 하는 게 우리 윤 후보한테 더 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자 대결로 간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누구한테 유리한 구도가 될까요? 뭐 당연히 상식적인 상황에서 추론해 본다면은 예. 다자 구도로 갔을 때 박빙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정권 교체를 얘기했던 분이라면 이게 이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난다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동력은 조금 상실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이런 또 이준석 대표의 발표 함인 이런 거라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중앙일보가 발표한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후보들의 그 지지율의 견고성 측면에서 한 달간 이동했던 걸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거의 80% 후반부에서 지지율이 견고했고 안철수 후보는 60% 정도만 견고했고 나머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거나 이재명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견고성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기대하는 거는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쭉 간다면은 이 지지율만큼 못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율만큼 득표율은 빠질 것이고 그러면 득표율과 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 득표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것에 윤석열 후보가 가져오는 게 있다면 굳이 사자 대결과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아마 이 함의를 깔고 하는 얘기 같은데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야권 입장에서는 승리의 언어고 확장의 언어고 연대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동력은 상실됐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정치는 정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상황을 사전 투표 전에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표소 밖에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사퇴했다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짧을수록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동력이 떨어진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사자 구도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예. 또 당대표로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선거의 결과를 역대 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래도 단일화했던 선거가 다 유리했고 이겼던 적이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야권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가능성을 놓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그 예. 30초만 덧붙이면요. 네. 당연히 국힘 쪽에서야 단일화의 불씨라도 살리고 놓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월 4일부터 사전 투표를 시작하는데 지금 말로는 3월 8일 본투표 하루 그렇죠. 전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죠. 바쁜 잔치집에 어린아이 손 하나가 얼마나 큰 거들음이 됩니까? 그런데 자 3월 7일이나 8일 날 단일화가 정말 된다고 합시다. 그럼 3월 4일 날, 5일 날 치러진 사전 투표에서 안 후보에게 기표한 것들은 나중에 사표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아직 뭐가 그런 공고문도 없고 사표도 아니지만 그래서 한다면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합의 또는 둘이 손을 잡고 어디서 하는 게 있어야지 예. 7일, 8일에 가서 하는 것은 그냥 의지의 표명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치 행위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저도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예. 목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네. 다만 지금 진행해놓고 온 과정 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잖아요. 네. 골이 깊을 만큼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산 봉우리에서 만날 일만 남지 않았으니까 남았으니까 그 극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그런데 마지막으로 데드라인 요거 4일까지다. 그 간단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에는 마지막 토론이겠죠. 이번 토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재밌게 토론을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주제는 일반 사회죠. 네. 그렇지만 아마도 오늘 있었던 뭐 새정치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거고요. 그동안의 서로의 위크 포인트나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도 자유토론 등을 통해서 다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몸담고 있는 정파, 정당의
수권 능력이나 수권 자세가 돼 있는가? 예. 그다음에 지식 경연장은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그거에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상규나 국민 전체에서도 많은 부분이 포진돼 있는 어느 그룹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같은 정서로 느끼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예술고, 과학고, 기술고 이런 것들이 나뉘어진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 아, 저분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서 같은 일로 같이 고민하신 분인가라는 거에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건 좀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이 숨 쉬고 있는 똑같은 시민입니다. 예. 이것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요? 저는 그렇게 사회라는 분야잖아요. 사회라는 분야는 전 분야를 막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 그러니까 칸막이도 없고 굳이 특정한 이제 어젠다 세팅,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분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도 거기 내일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론회이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가 사실은 자기 토론을 통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유권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칸막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종합적인 자신의 토론 의제 능력들, 그다음에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통합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요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적임자다. 이것을 부각하려는 아마 최후의 경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내일 토론회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강윤, 최수영 두 평론가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